자, 생체 촉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생체 촉매. 일단 먼저 지울게요. 생체라는 말을 빼고 촉매라는 말을 쓸게요. 이 촉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단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오지만 자신은 직접 반응에 관여하지는 않아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large E, small a라고 쓰는데 여기에만 관여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는 또 알고는 가주셔야겠지. 반응하는 게 최소한 반응을 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 정의보다는 그래프로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돼 있고 Y축이 에너지 반응 경로로 봤을 때 얘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 이다라고 했을 때 반응물이 생성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 정도 이렇게 활성화물이라고 해서 여기 얘가 되었다가 얘가 이렇게 되어지는 다른 그래프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기 위해서는 활성화 상태가 활성화물이 된 다음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무엇이 되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게 최소한 이 정도는 에너지는 받아야지만 여기를 내가 60, 여기를 40, 여기를 8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60에서 최소한 80, 20만큼은 최소한 받아야 생성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요때 요거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촉매를 보십시다. 촉매는 자신은 직접 반응하지 않고 여기에만 관여하는 거야. 그렇다면 방법론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어떻게? 이 촉매가 있는데 얘가 활성화 에너지 값을 감소시킬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낮아지겠지? 낮아지니까 반응이 어떻게 될까? 20을 받아야지만 넘어가던 것이 이제 이렇게만 되면 여기만 받고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 어떤 촉매가 있어요. 어떤 촉매가 있는데 얘는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높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반응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많은 값을 받아야지만 되니까 어떻게 돼? 반응 속도가 느려지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에너지 값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촉매가 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정촉매, 얘를 부촉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만 촉매들은 여기 활성화 에너지에 건드는 것이지 여기는 여기를 우린 요만큼의 차이를 우린 반응열이라고 해서 보통 라지 Q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 라지 Q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여기에만 관여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중에서 이 정촉매가 있는데 생체 내 정촉매 즉 생물체 내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애를 우린 줄여서 뭐라고 불러? 바로 효소라고 부르지. 효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효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잠깐 볼게요. 자, 얘가 지금 효소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반응물이 있어. 여기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다. 얘가 이제 기질이라는 말을 쓸 거고 얘가 효소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써볼게. 이런 효소가 있다고 치자. 얘도 효소야. 그러면 여기 부위 여기 부위랑
여기 V랑 맞아 안 맞아? 이 기질하고는 안 맞지. 그래서 이 기질과 이 효소는 맞지가 않아요. 조금 더 극명하게 그릴게. 이렇게 맞지가 않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이 효소 B라는 효소라고 치고 얘를 A라는 효소라고 치면 이 B, A라는 기질, B라고 하는 이 효소는 A라고 하는 기질에 가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효소는 여전히 이렇게 있는데 이 기질이 깨져요.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효소는 그대로 있고 얘만 이렇게. 그래서 기질은 변해. 그런데 이 효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그대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 효소가 들어가서 이 기질이 반응할 수 있게끔 서포트,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그리고 얘는 그대로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다시 다른 A 기질에 가서 재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애들 보자. 그렇다면 A라는 효소는 A라는 기질하고만 반응하지 B라는 효소가 여기저기 기질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 특정 효소는 그거에 맞는 특정한 기질, 요 단어 하고만 반응을 해요. 이농전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요소는 그 기질하고만 반응하지 이 요소가 여기도 작용하진 않고 특정한 그 단어 효소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신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 여기서 반응물은 건들지 않습니다. 활성화 에너지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물질 대사 별거 아니니까, 자, 물질 대사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대사라는 말을 해석해 볼게. 이 대사라는 말을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변화라는 말을 써요. 변화. 그럼 물질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합성이 있고, 합성이라는 건 저분자를 고분자를 만드는 거겠죠. 분해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 생명과학에서는 합성을 우리는 동화 작용, 여기서는 이화 작용 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반드시 어찌됐건 물질이 변하는 거야. 이때 변할 때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해야만 해요. 이유를 볼게. 지금 여기다 컨셉을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얘가 3번, 그 다음에 4번. 그래도 이렇게 써주세요.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호흡하고 염소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 왜 효소가 반드시 필요한지 알게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포도당을 얘를 분해할 때는 온도를 볼게. 온도를 보게 되면 얘는 37도씨 정도면 되는데 얘는 거의 400도씨까지 가야 돼요. 즉, 이 호흡은 낮은 온도에서 한다는 건 효소가 관여를 해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하지 않아도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보는 거.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해. 내용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포인트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 좀 해주실까요?